1,400원을 향해 미친 듯이 치솟던 환율이 단 하루 만에 20원 넘게 폭락하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정부가 환율을 잡았다고 환호하며 말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가 기다리던 승전보가 아니며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보낼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위험한 비명이며 우리 모두가 긴장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평생을 모아온 소중한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총알로 무자비하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총알마저 바닥나는 순간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은행발 뱅크런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의 최전선에 내몰렸는지, 그리고 이 방어선마저 무너지면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환율 방어에 동원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투자 금액은 약 798조 원으로 이는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입니다. 만약 이 막대한 달러를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면 환율이 폭등하기 때문에 정부는 외환 스왑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외환 스왑은 쉽게 말하면 국가 간의 물물 교환으로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원화를 맡기고 대신 달러를 빌려오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배고픈 친구에게 내가 가진 김밥을 줄 테니 네가 가진 샌드위치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이 거래의 한도는 65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9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되니까 환율이 오르는 압력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명동환전소에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한산해진 풍경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전략적 환해지라는 카드를 꺼내드는데 이는 환율 변동의 위험을 막기 위해 가격을 미리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3개월 후에 미국 여행을 가는데 현재 1,000원인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를까봐 걱정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럼 지금 당장 여행사에 가서 나는 3개월 후에도 반드시 1,000원의 달러를 바꿀 것이라고 미리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환율이 높을 때 나는 이 가격에 달러를 팔 것이라고 예약을 걸어놓고 나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그 차익을 얻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과값이 비쌀 때 미리 판매 예약을 걸어놓고 나중에 가격이 폭락했을 때 비싼 값에 팔아 이득을 챙깁니다. 이렇게 시장에 달러를 대거 매도하는 효과를 내어 환율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국민연금 환해지의 핵심 원리입니다. 실제로 12월에 국민연금이 대규모 환해지를 단행했고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0원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는 전체 해외 자산의 최대 10%인 약 79조 원까지만 허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거대한 금액 같지만 시장의 거대한 구조적 달러 수요와 비교하면 이는 턱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치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대형 산불을 진압하려는데 고작 작은 소화기 몇 개를 들고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제금융시장의 거대 투기 세력들이 국민연금의 개입 패턴과 시나리오를 이미 완벽하게 파악했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국민연금이 환율 1,470원에서 1,480원 사이에 도달하면 무조건 환해지를 시작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들에게 이것은 마치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낼지 미리 다 알고 게임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환율을 목표 수준까지 밀어올린 뒤 국민연금이 개입할 때 같이 달러를 팔아치우며 엄청난 시세 차익을 가로챕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투입하는 막대한 자금의 효과는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투기 세력들에 의해 사전에 모두 소진되어 버립니다. 오죽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조차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칙이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시장의 먹잇감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환해지의 시작과 중단 시점을 적군에게 미리 다 알려주고 전쟁을 치르는 셈이니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이 마지막 방어선인 국민연금의 총알마저 모두 뚫린다면 우리 경제에는 정확히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로 환율 1,500원선이 허무하게 돌파당하며 국민연금이 보유한 79조 원의 방어 물량은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소화기에 물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불길은 더욱 거세지고 더 이상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사라집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은 글로벌 경제 뉴스를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긴급 타전될 것입니다. 한국의 최후 방어선이 붕괴했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뜨는 순간 공포에 질린 환율은 1,500원을 가볍게 넘어서게 됩니다. 거대한 댐의 본체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엄청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형국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공포에 질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탈출하는 대규모 패닉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정부가 더 이상 환율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서둘러 짐을 싸서 나갈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은 마치 배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한 승객들이 아우성치며 구명보트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보유하고 있던 한국 주식을 가차없이 팔기 시작하며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우량 대형주부터 매물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마치 아파트 단지에 불길한 소문이 돌자마자 집주인들이 앞다투어 급매물을 내놓으며 탈출하려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주식을 팔아 손에 쥔 원화는 즉시 달러로 환전되며 외환 시장에는 달러를 사려는 주문이 그야말로 폭주하게 될 것입니다. 명동의 모든 환전소 앞에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서 제발 달러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아수라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에 수십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이는 우리 돈으로 매일 수조 원이 증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한국은행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서 국가의 운명을 건 최후의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을 직접 풀어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할지 아니면 이 상황을 방관할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수치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개되며 이는 국가의 신용도와 직결되는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주인이 금고를 열어 비상금을 꺼내는 모습을 온 동네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환율은 1,600원을 넘어 1,700원까지 광기 어린 폭주를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외환 보유액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으며 며칠 만에 수백억 달러의 국가 자산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국내 자금의 이탈 가속화인데 여기서부터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개인까지 공포에 가세합니다. 화재 경보가 울릴 때 처음에는 몇 명만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모든 주민이 동시에 비상구로 몰려드는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수입 기업들은 지금 달러를 확보하지 못하면 원자재 대금을 결제할 수 없다는 공포에 휩싸여 달러 사재기에 나섭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달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현실이 됩니다. 개인들은 이러다 제2의 외환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며 은행으로 달려가 자신의 예금을 모두 달러로 바꾸려 할 것입니다. 전국의 은행 창구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공포의 재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한국판 뱅크런이며 전 국민이 국가라는 은행에서 달러라는 예금을 동시에 인출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진짜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국제통화기금과의 굴욕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그리고 2,500억 달러로 급감하면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디스나 S&P 같은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검토하겠다는 공포스러운 발표를 할 것입니다. 신용평가사는 나라의 성적표를 매기는 곳으로 한국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전 세계에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뉴스가 나가는 즉시 국제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은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어 자금 조달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려 할 때 평소보다 훨씬 더 높은 살인적인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옵니다. 이것은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막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결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인 IMF에 다시 한번 손을 벌리게 되며 이는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이 꺾이는 순간입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우리 경제 구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들을 강요할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악몽이 재현되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눈물의 금 모으기 운동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건실한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던 그 처절한 비극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범한 개인들은 이 거대한 위기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핵심 지표를 매일 아침 마치 일기예보를 확인하듯이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로 현재 가장 정확한 경제 온도를 보여주며 1,490원을 넘으면 매우 심각한 경계 단계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순간은 우리 경제의 비상벨이 울리는 단계로 자산 보호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외환 보유액의 변화로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실탄을 얼마나 소모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우리 군의 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으며 한 달에 100억 달러 이상 감소하면 비정상입니다. 한국은행 웹사이트에서 매달 초 발표되는 통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금의 유출 속도가 빨라지는지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세 번째는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 현황으로 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는지는 달러 수요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일주일에 2조 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도한다면 이는 시장의 공포 매도가 시작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포털 사이트 금융 섹션에서 코스피 외국인 수급을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매일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표는 국고채 금리로. 이것은 국가가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이자 한국 경제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국고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을 위험한 나라로 판단하여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0%를 돌파하여 계속 상승한다면 이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금융 뉴스나 포털 사이트에서 국채 금리를 검색하여 매일의 변동폭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국가 신용 등급의 변화로 무디스나 피치 같은 신용평가사의 부정적인 전망 발표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신용 등급이 실제로 하향 조정되기 전 단계인 부정적 전망이나 등급 하향 검토 뉴스만으로도 대규모 자금 이탈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라는 마지막 방어선에 모든 구군을 걸고 있지만 이 방어선은 79조 원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시장의 투기 세력들이 우리의 방어 패턴을 이미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은 전력 면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의 교체 카드와 전술을 상대팀 감독이 미리 다 알고 대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확보하거나 외환 제도를 개선하려 노력 중이지만 몰려오는 구조적인 달러 수요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거대한 댐에 뚫린 구멍을 작은 테이프 몇 조각으로 막으려 애쓰는 모습처럼 보여 우리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따로 있지만 정부는 여러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그 최후의 수단을 쉽게 꺼내들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자금을 계속해서 시장에 투입할 것이며 이로도 환율을 잡지 못하면 외환 보유액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써야 합니다. 그 순간 국제금융시장은 대한민국을 진정한 위기 국가로 낙인 찍을 것이며 우리가 우려하는 국가적 뱅크런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 시작되는 뱅크런은 개인이 은행에서 소액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이 한국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재앙입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승객들이 본능적으로 구명보트를 찾아 탈출하듯이 투자자들도 가장 먼저 달러를 챙겨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지표를 매일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안개 낀 도로를 운전할 때 계기판을 수시로 확인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같은 생존의 기술입니다.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지는 않았는지 미리 알아야만 거대한 충돌 사고를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 미증유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는 앞으로 몇 달간의 흐름이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환율 급락의 기쁨 뒤에 숨겨진 국민연금의 비명과 다가올 경제적 폭풍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일상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금융시장의 거대 자본들은 한국 경제의 허점을 노리며 치밀한 공격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과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지키는 주체는 정부도 기업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설명드린 5가지 지표를 습관처럼 확인하며 시장의 미세한 떨림조차 감지할 수 있는 예리한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보의 격차가 곧 자산의 격차로 이어지는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깨어있는 지식만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운 뉴스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 항상 경제의 흐름을 공부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이번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 더 단단한 경제 대국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낙관론에만 기대어 안주하기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국민연금의 환해지 전략과 국가적 위기 징후들에 대한 분석이 여러분의 재무적 안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산의 분산 투자와 달러 자산의 확보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가족들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저희 보통의 경제 채널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보람을 느낍니다. 영상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위기 대응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실질적인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공유하여 더 많은 분이 경제적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이 거센 풍파를 이겨내고 경제적 자유를 지켜내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경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